대출 갚을까요? 저축이나 투자할까요? 이런 이야기가 정말 많았어요. 누군가 들으면 야 그거 당연히 대출 갚아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상황에 따라 얘기가 좀 달라지거든요. 투자기대 수익률이 대출금리에 될 때 그때만 저축 투자와 병행하는 게 저는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의 현금 흐름을 파악하는 건 쉽습니다. 이렇게 공식이 되는데 김전부 따라 안녕하세요 짠소리 부자들 김전부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인스타그램에서 찐짠이들 고민을 좀 들어보려고 우물 있잖아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그걸 아주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찐짠이들의 실제 고민을 매일 보고 그걸 또 캡처해가지고 찐짠이들 고민 앨범을 만들어서 아 이런 게 고민이구나 라는 걸 이제 보고 있는데 사실 진짜 마음 같아서는 이렇게 한 명 한 명 카페에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 무물을 하면서 진짜 놀랐던 부분이 있는데 정말 의외로 우리 찐짠이들이 대출 고민을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대출 질문이 진짜 많았어요. 이런 거예요. 짠부님 제가 지금 좀 대출이 있는데 요즘 뭐 혜택 좋은 적금들도 나온다고 하고 IS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다고 해가지고 저도 그걸 하고 싶어요. 저만 이 기회를 놓치는 것 같아서 너무 조급한데 대출 갚을까요? 저축이나 투자할까요? 이런 이야기가 정말 많았어요. 누군가 들으면 야 그거 당연히 대출 갚아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상황에 따라 얘기가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각자의 상황에 맞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끔 이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이 영상 하나 보고 더 이상 찐짠이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었으니까요. 저의 에너지원이 되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영상 시작해볼게요. 자, 지금부터 제가 4가지 숫자를 찐짠이들한테 물어보고 그 숫자에 대한 자가진단 테스트를 할 수 있게끔 질문을 할 거예요. 종이랑 펜 혹은 메모장 어플 켜가지고 나의 대출 현황 제목 적고 하나하나 따라오시면 됩니다. 첫 번째 숫자, 대출 금리. 내가 대출이 있다는 거 아는데 이 대출 금리가 몇 %인지 대충 아는 분들이 꽤 있어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막 곧 출시된다는 청년 미래적금 퍼센트는 거의 16%네 이러면서 되게 잘 챙기는데 내 돈 항아리에 이 밑빠진 도 크기가 몇 % 정도 되는지는 절대 대충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 대출금리를 알아야 되는데 대출금리 아는 건 너무 쉬워요. 내가 대출받은 곳 들어가서 대출조회 메뉴 검색하면 내 대출 금액과 금리를 확인할 수 있고 만약에 내가 좀 여러 금융사에서 대출이 좀 나뉘어져 있다 이런 분들은 한 곳에 모아서 볼 수 있는 서비스들도 정말 많아요. 마이데이터 서비스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뱅크샐러드 등등 다양한 곳에서 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내가 자주 쓰는 어플 안에서 빠르게 대출 잔액과 금리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내 대출금리를 알게 됐죠? 여기서부터는 정답이 있습니다. 숫자에 따라서 나쁜 대출과 착한 대출이 나뉘거든요. 자, 7% 이상 대출이다. 이건 대부분 신용대출이거나 카드론일 거라서 상환 95%로 정하시고요. 저축 투자를 5% 정도. 짠부님 왜 100%가 아니라 또 5% 남겨두는 거예요? 에 대한 질문은 뒤에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금리가 5% 이상이다. 이런 분들은 투자로 이 금리 이기기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5% 이상인 분들은 최대한 상환, 빚 갚는 거에 목표를 두는 게 좋은데 덜하면 상환 7, 80% 그리고 저축 투자를 20, 30% 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3% 이하인 분들 상환과 투자를 같이 하면 가장 좋은 구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환을 10%에서 20% 그리고 저축 투자를 8, 90% 하면 가장 나이스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몇 퍼센트 갚고 몇 퍼센트 저축 투자할지 이 금리 숫자만으로 정하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나머지 숫자 3개를 정확히 파악하고 계산기 때려봐야 돼요. 두 번째 숫자, 현실적인 나의 기대 수익률.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해요. 남들이 희망적으로 말하는 그런 수익률 말고 진짜 이 나라는 사람에게 가장 현실적인 기대 수익률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실제로 경험한 수익률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실제로 해온 수익률이라는 것이 적금 기반이다. 그러면 나라에서 혜택 주는 적금 기준으로 최소 6% 이상이다. 그러면 6%로 잡는 거죠. 근데 나는 ETF 투자를 꾸준히 해서 8% 정도는 수익률을 유지해왔다 하면 8%가 나의 기대 숫자인 거예요. 이때 투자 기대 수익률이 대출 금리의 1.5배가 될 때 그때만 저축 투자와 병행하는 게 저는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내 대출 금리가 3%예요. 그럼 1.5배가 얼마죠? 4.5%죠. 근데 내가 그동안 해온 수익률이 6%야. 그러면 내 현실적인 그대 수익률이 6%니까 그때인 경우에는 대출금 상환 그리고 투자를 병행해도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빚 갚는 거랑 저축 투자를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또 중요한 세 번째 숫자, 나의 멘탈 점수. 세 번째 숫자는 저축보다 이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바로 멘탈인데요. 이걸 제가 숫자로 바꿔봤어요. 자, 첫 번째, 나는 오직 숫자만 본다. 내가 필요한 대출을 받은 것이고 그 숫자만큼 매달 이자가 빠져나가는 것에 전혀 흔들리지 않고 이미 나의 플랜은 내 스스로 정해뒀다 하는 사람들은 강심장이십니다. 네네. 이런 분들은 0점이세요. 이게 낮을수록 좋은 거예요. 두 번째는 대출 잔액을 보면서 가끔씩 한숨을 쉰다. 매일 확인하진 않지만 아주 가끔씩 대출 얘기 나오면 하면서 약간 언제 다 갚나라는 생각이 든다. 이런 분들은 보통 심장입니다. 저도 여기에 포함돼요. 이런 분들은 2점이에요. 자, 세 번째는 맨날 대출을 확인하고 한 달에 이자 빠져나갈 때마다 너무 스트레스 받고 누가 막 쫓아오는 느낌 들고 대출 얘기 나올 때 내 인생은 왜 이러나 뭔가 한탄하고 한숨 쉬게 된다. 이분들은 종이 심장이세요. 네, 4점입니다. 자, 숫자 적었죠? 지금의 숫자들을 내 대출 금리에 더할 거예요. 대출 금리가 3%인데 내 멘탈이 보통 심장이라 2점이다. 그럼 그걸 더하면 5가 되죠. 그러니까 5%가 되는 겁니다. 이 숫자가
나의 현실적인 기대 수익률보다 높으면 진지하게 대출을 먼저 상환하는 쪽으로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멘탈 점수까지 더한 게 5점인데 내 그동안의 수익률이 일반 주거래 은행 적금해가지고 막 3, 4%야. 그러면은 이게 더 높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출을 빨리 갚으라는 거죠. 대출 금리도 꽤 낮고 기대 수익률도 6%라 나쁘지 않은데 내 멘탈이 종이신장이라서 4점이다? 그러면 기대 수익률보다 이게 높아지기 때문에 결국은 마음 편한 투자가 되기가 어려워.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면 계속해서 누군가의 말이나 바뀌어가는 상황들 이런 거에 진짜 계속 흔들리거든요. 투자는 진짜로 적금, 저축이랑 다르게 멘탈이 너무 중요해서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멘탈 점수를 진짜 객관적으로 잘 판단해보면 찐짜니들이 정말 즐거운 재테크 라이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마지막 4번째 숫자, 비상금 생존 개월수. 대출 갚는다고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무 일단 빨리 통장 잔고 영원까지 만드는 거. 그러니까 대출 최대치로 빨리 갚는 걸 너무 집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주택 관련 대출이 아닌 일반 생활비를 위해 대출을 받으셨던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그런 상황이 분명 또 올 수 있거든요. 내가 또 생활비 대출을 받는 거지. 대출 열심히 갚았어. 근데 또 영원 상태니까 돈이 또 부족해. 그러니까 또 생활비 대출을 받아. 이게 그러니까 계속 무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생활비 기반의 대출 경험이 있는 분들은 무조건 비상금에 돈이 모여 있어야 됩니다. 그게 내 생존 개월수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금리 7% 넘는 분들 최소 95%는 갚더라도 5% 정도는 따로 돈을 좀 모으라라고 했던 얘기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게 상환을 끝내고서 끝이 아니거든요. 그때부터가 사실 이제 진짜 시작인데 내 스스로 미들 구석 하나는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예요.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뭐 200만 원이든 거기에 모인 돈만큼이 나의 생존 개월수가 되는 겁니다. 요거 계산법은 아주 심플해요. 먼저 나의 현금 흐름 파악하고 그 다음에 나의 생존 개월수를 파악하는 건데 나의 현금 흐름을 파악하는 건 쉽습니다. 요렇게 공식이 되는데 자, 즉시 현금화 가능한 금액 있죠. 당장 내일이라도 뺄 수 있는 예금, 적금, 입출구 통장에 있는 잔고 같은 것들 거기에 나의 월 최소 생활비 있죠. 그러니까 숨만 쉬어도 나가는 고정 지출 그리고 최소한의 식비, 교통비 같은 것들 그리고 나의 월 대출 원리금이 있겠죠. 매달 갚고 있는 대출 원금과 이자의 합 요렇게 되면 이제 계산 공식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계산대로 했을 때 개월수가 나오거든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바로 지금 현금으로 가능한 금액이 예를 들어서 600만 원이에요. 근데 내 생활비는 150만 원이고 대출은 매달 50만 원씩 나가. 그러면 600만 원 나누기 200만 원이니까 3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그럼 저는 3개월 동안 생존이 가능한 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3개월 미만은 위험군입니다. 대출 다 갚아도 금방 다시 대출을 또 빌릴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배달비 아끼고 택시비 아껴서 무조건 다신 내가 그 길을 건너지 않을 나만의 다리를 건설해놔야 됩니다. 그게 바로 비상금이겠죠. 특히 이때는 투자 생각보다는 나를 받쳐줄 안전망을 설치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파킹 통장, 약속되어 있는 적금이 훨씬 더 좋습니다. 3개월에서 6개월 미만인 분들은 주의보호인데요. 이분들은 자신의 멘탈력, 점수 그리고 내가 얼마나 이 자본주의와 투자에 대해 잘 알고 있는지가 중요해요. 대출 다 갚았고 나의 저축력, 나의 투자력이 충분하다, 난 이제 잘하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비상금은 조금씩 덜 모으고 그 돈으로 투자나 금리가 높은 적금으로 갈아타도 괜찮습니다. 이 생존 개월수가 6개월 이상 나왔다는 분들은 완전 안정권. 이제 비상금은 그냥 비상금 자체로 두고 마음 편히 저축, 투자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 대출 먼저 갚을까? 투자를 먼저 할까? 고민하기 전에 이 총 4가지 숫자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 객관적으로. 내 고민은 계속 변화되는 감정인데 이 숫자라는 건 아주 명확히 정해져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대출금리 확인하고 현실적인 기대 수익률 확인하고 나의 멘탈 점수 확인하고 비상금 생존 개월수 확인하면 내가 지금 미친 듯이 대출을 갚을 때인지 대출과 저축 투자를 병행해도 괜찮은 때인지 대출 갚는 것보다는 투자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때인지 딱 정답이 나옵니다. 오늘 영상 보고 찐푸님 제 점수는 이렇게 나왔어요 댓글로 알려주는 찐짠이들 혹은 제 상황은 이런데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궁금한 점 남겨주는 찐짠이들 중 5명 추첨해서 일상에서 조금이나마 여유 가지시라고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그럼